네, 화제의 격투기 토크쇼 아웃레이지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랭크5 정성욱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이건 완전 친블랙이야, 내가 봤을 땐. 아니 나 지금 크립토 아이오 예. 바나나. 네, 친블랙. 그리고 사실상 TFC 요 소개말을 많이 안 했네요, 최근에. 왜냐면 더 파이터로 좀 밀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TFC 류병학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 화이트 하양 유병학입니다. 화이트 파이터가 화이트. 아니라 화이트. 화이트 컴뱃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훗날 얘기. 화이트 베어랑 무슨 죄송합니다. 그리고 복면 가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복면 왕입니다. 복면왕. 네. 바나나몰의 부사장 맡고 계신 정윤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스포티비 뉴스의 이교덕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블랙컴뱃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정성욱 기자가 완전히 변절을 했습니다. 네? 뭔 소리지? 변절자입니다. 변절자. 무슨 소리야? 자, 에피소드 1과 네. 2를 초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때는 블랙컴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런 느낌의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탄력도 받았고 저희가. 그런데 지금의 정성욱 기자는 너무 달라졌다. 오. 예. 친블랙이다 지금 봤을 때. 아니요, 무슨 친블랙이야. 검은색 옷을 그냥 자주 입고. 그거 원래 자주 입었는데. 아니에요. 저번에 블랙컴백 같이 저희 취재 갔을 때 네. 검은색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실제로 거론을 하셨어요. 아닌데. 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작을 했었던 선수에 대한 기용에 대한 부분을 사과를 했고. 그 부분이 가장 크죠. 네, 네. 사과를 했고 정석 기자 또 직접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 만한 네. 서로의 생각을 들어볼 만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죠. 그런 선수는 앞으로 안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오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 검정을 만나봤어요. 검정 대표를. 예. 정석 기자가 만나본 검정의 느낌 예.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걸 누가 얘기했더라? 리틀 정문이다. 리틀 정문홍이다. 네. 아,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정문홍 회장의 젊은 버전이다. 네,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그게 예. 저는 맞다. 같은 과다. 그냥 얘기를 하면 예.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나쁜 면에서. 아직 뭐 나쁜 면에서는 모르겠고 네. 뭐 아직 나쁜 면은 일단 제가 아까 집중했던 게 그거 하나였으니까. 음. 그런데 뭐 일단 말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행동이나 그 당시에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비슷하다. 성격. 기획력이나 네. 추진력 같은 거 그리고 네. 말하는 말을 좀 유려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충분히 정문 회장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직은 좀 더 해야죠. 그래도 젊으니까. 예, 좀더 해야 된다? 경험에서의 차이는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럼 블랙컴뱃 계속 취재하시는 거죠? 뭐 예전에 블랙컴뱃 네. 그 영상도 안 보셨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럼요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일단 에너미. 네. 에너미라고 그러면 일단 제 안경을 바꿉니다. 색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받고 아니 근데 이거 네. 이거 근데 되게 비판받을 얘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네.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저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면 제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경을 아예- 바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구나. 아니 뭐 적으로 봐야 더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다. 메소드가 아니고 그건 좀 네.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걸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투쟁심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투쟁은 물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거의 죽는다, 내가 뭐 쌍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자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성욱 편집장이 논기획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변희재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논설위원 뭐 그런 느낌. 김진. 김진.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 검정 대표와는 관계가 개선이 됐어요. 네, 몇몇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 무슨 과제죠? 정성욱의 에너미
숙제도 아니고. 제가 한번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아니 그거 청문회가 됐네. 그럼 이러고 앉았어.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어떤 안 좋았던 감정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웃레이지가 탄생이 됐던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시 붙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저는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그 에너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크게 화나신 게 없다. 저는 냉정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메일을 보냈으면 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지금 정성욱 기자에게 예, 저는 그러면 정성욱 편집자님이 그 좀 열 마음이 상당히 크다. 어떤 만났을 때 잠깐 페이스 투 페이스라든지 어떤 이런 카톡 이런 거가 아니라 제가 공식화라 그랬잖아요. 어떤 메일로 정말 정확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정성욱 편집자님도 메일로 답하시고 정확하게 공식화하면 전 충분히 부러지는 관계가 많이 있다고 봐요. 증인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출석하세요. 예, 증인 정성욱입니다. 네. 뭐 메일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 검정 대표도 사실 뭐 인터뷰 뭐 다른 거는 그냥 뭐 굳이 안 물어봐도 제가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일단 뭐 검정 대표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봐야 되니까 그 일을 아니 근데 선후 관계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지적을 하면 네, 지적 먼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풀리고 그러니까 사과를 네. 먼저 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뭐 이제 제가 취재를 가고 어쨌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정성욱 기자가 지적을 했던 걸 정성욱 기자한테 사과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 사과할 얘기는 아니에요. 나한테 블랙 컴뱃하고 풀 수 있었던 건 그런 논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쟁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성욱 기자가 갖고 있는 그런 뭐 감정들, 에너미들의 대부분은 아니. 개인적인 그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맞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 얘기를 할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차씨부터 얘기해 봅시다. 차씨도 비슷해요. 자, 그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자, 1번 네. 에너미 1 네. 차씨. 네. 근데 그 차씨는 차씨도 비슷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분야에 뭐랄까 그런 올바름이 쓰는 거예요.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그 나름의 그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도용으로 불펌으로 보는 거지. 지금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아니 근데 과거는 더 심했잖아요. 과거는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눈을 싹 감고 나 이제 뭐 큰 단체에서 직접 받고 영상도 받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가 더 크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과오가 있었다.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갚아가면서 이 유튜버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만나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다. 인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블랙 컴뱃처럼.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 사과했다 그러면 내가 거칠게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을 향해서 했으니까. 오케이. 네. 유병학 기자.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주어를 빼고 서로를 사과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라이브에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이 검정같이 안 된다는 거 보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감정이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과를 해도 그건 어떤 그 쟁점에 대한 사과인 거지 둘만의 감정 소모의 사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예전처럼 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구분 줘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차씨는 아니에요. 블랙 컴뱃하고 비슷해요.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과예요. 그런데 A는 제 A 말씀드릴게요. A는 감정이에요. A는 왜 감정이냐면 절 공개적으로 깠어요. 그렇죠. 몰상식하다고. 몰상식한 기자. 개인 비하죠. 완전. 물론 저를 그걸 하진 않았죠. 뭐 이름을 딱 걸지도 않았고 왜냐면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그 뭐랄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본 사람들 다 누군지 압니다. 나지 뭐. 근데
내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분명히 그걸 막으려고 그랬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거는 감정이 생기지. 감정이 있는 거고 이건 이걸 감정이 풀려면 있지. 이걸 풀려면 먼저 이거 아까 이제 블랙과 차와는 다르게 완전 다르지. 공개적인 사과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 이거는 아니. 개인적인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안 해도 돼요. 나한테 만나서 그땐 내가 흥분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지. 이건 이거야말로 진짜 개인적인 문제. 그거야말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 메일을 보내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초반에. 아니 그건 진짜 뭐 메일이라든가.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방법 중에 하나지. 좀 그게 근데 빠르다. 실제로 풀 수 있는 건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근데 거예요. 그러기에는 또 톤도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억양도 있고 약간 말실수가 나오게 되면 풀다가도 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또 개인 감정이 오히려 아까 검정이나 차도르가 그렇게 풀면 더 공식적일 수 있어. 근데 이 A 같은 경우 A도 있고 사실 김도 있잖아요. 김이 크죠, 사실. 그 김이 커요, 김이 커. 김. 아, 왜 그러세요? 군인.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 아니에요? 그안 좋은 기억을 끊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런데 아니 나는 건데 여하튼. 아니 그런데 그 군인 계급은 군인 계급이라 얘기해야 되나? 좀 이거 좀 너무 아니. 기혁 씨는 둘 다야. 개인적인 것도 있고 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그 이 안에서 있는 그 나쁜 것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두 개 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정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분류 정확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 그 사람이 무릎 꿇지 않나는 나는 진짜 사과 안 해. 그러니까 AFC는 그 이교덕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A로 합시다. A 단체장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생각한 게 기존에 친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기존에 이미 했으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안 친했을 때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미 친했었기 때문에 한 번 이러면 되는 사이인데 그 말씀하신 그 군인분은 이제 애초에 감정이 좋은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메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오케이. 예. 왜냐면 그분은 그렇지. 그러니까 저격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저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 저격할 수 있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못한 거 있으면 지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고 저희도. 근데 거기에 어떤 인신공격적인 부분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단어나 어떤 말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3자가 보더라도 쓴 사람이 잘못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굴 저격을 해도 만약에 제가 정성 편집장님 모르는 사람인데 제3자를 봤는데 그 군인분을 보면 옛날 저런 걸 쓴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 인식을 낮추는 밖에 안 돼. 자기 레벨을. 그건 써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는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좀 감사해야 될 분, 이 얘기가 나오면 감사해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최 기자 너무 고마워요. 최우석 기자님. 진짜 고마워요. 네.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욕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군인 최우석 기자가 화가 나서 댓글을 공개 저격글을 썼어요. 왜냐면 최우석 기자가 자기인 줄 알고 진짜 심하게 얘기했어요. 최우석 기자도 막 쌍욕 쓰면서. 그런데 최우석 기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기자님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지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우석 기자를 만나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번 이 얘기가 나오면 최우석 기자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검정에서 시작해서 에너미까지 연결되는 이 의식의 흐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관계 개선을 웬만해선 할 수 있다. 네, 제가 보다도 뭐 차 관계 개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는 무조건이죠. 그럼요. 그것만 절차만 지켜준다면 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검정하고 똑같은 그리고 거예요. A 대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그렇지. 저희가 이제 아웃레이지를 한 지가 한 10회가 넘어갔고 이번이 정확히 이제 12회 차입니다. 스페셜 편 빼고 12회 차인데 저희가 이제 목표한 이 조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저조하다. 근데 아예 팟빵에서 100명이 저는 넘었어요. 그래서. 저조보다 더한 단어로 처참하다라고까지 하고 싶고 처참하다.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4월 말 기준으로요. 네. 이 조회수를 좀 뽑아봤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일단 1회 정성욱 vs 불컴 약 7,000회 좀 산뜻한 출발이라고 산뜻한 출발. 근데 기분이 이 정도는 좋다. 7,000이면 만으로 갈 수 있겠는데. 그치. 5,000 산뜻한 출발. 2회 로드 FC 블랙 컴뱃 15,000. 가 바로 나와요. 맥주 한잔 먹자가 바로 들어가는. 여기서 3회에서 분위기 이어갑니다. 황인수 vs 명현만 1.6회. 1.6만 회. 1.6만. 야, 우리 이거 쭉쭉 가겠는데? 2만 가겠는데란 생각했을 때 터집니다. 3회 황인수 vs 김동현 27,000. 3만이 코앞이었어. 이제 5만이다. 이런 아니란 상황일 때 바로 4회까지 괜찮네. 4회 바로 밴드 석고 논란이 황인수 석고 밴디징 논란이 23,000. 좋아.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다음까지 좋습니다. 5회까지. 5회 검정 거짓말 논란 18,000. 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도 좀 같이 들어주시고 저희랑 같이 회의한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갑자기 아예 자, 저희가 키워드를 정했어요. 몰락의 시작. 스페셜 1화 기자의 취재기 2,600. 관심이 26,000이 아니라 26,000이 아니라 2,600은요. 공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는 기재 오류 관심이 없는 왜 공이 하나가 빠졌나? 그래서 기재 오류인가? 다음 바로 6회로 들어갑니다. 6화 한국 1분기의 시합. 너무 좋은 주제 아닙니까? 2,400. 관심이 없어. 이제 진짜 몰락인가? 한 번 더 해보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A 매니저 횡령 사건. 너무 저 이거 솔직히 3만 봤어요. 4,600. 좀 아쉽다. 아쉽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다르게 가보자. WWE와 프로레슬링과 UFC 세계 최고의 단체가 인수를 했어요. 엔데버 900. 관심 없어.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휴가를 많이 가셨나? 아니 격투 팬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이 시기 이게 몇 주 차죠? 이때가 아마 대부분 그 휴식 기간이셨다고 같아요. 아니, 900이 나올 수가 없어. 900은 유튜브도 휴지기가 있어요. 이때 그 아마 그 뭐 유플러스나 뭐 KT 넷망상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망사용로 걷었나? 아무래도 그때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까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컴의 프리뷰를 했는데 6,000이 나왔어요. 사실 블랙컴의 프리뷰는 그래도 만대는 좀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서 한 4,000원 까먹은 거. 그래서 이래서 제가 항상 지금 상태 표시를 써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보세요. 이제 9월부터 혼돈의 시대. 9회 블랙컴백 리뷰 1. 딱 만 채웠어요. 그래도 그 블랙컴백 리뷰 2번 했어요. 7,000. 갑자기 야인시대 500. 500은 저희가 맥주 500cc 때 말고 내가 500을 써본 기억이 없어. 아니 UFC WWE보다 더 안 나왔어. 껌 하나도 500원보다 비싸요. 아니 500은 역시 진짜. 수익이 905원. 905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야인시대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 우리만의 우리만 갇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이래서 우리가 냉정히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재밌었나 보다를 여기서 느끼고 아니야 진짜 재밌어 할 수가 없잖아. 데이터가 500 나왔는데 어거지를 밀 수가 없는 거예요. 10화 기자의 인터뷰. 오히려 기자의 인터뷰가 3,000이 나온 게 더 의아합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정찬성 선수 기자 인터뷰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구나. 정탄성을 또 대차게 겨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지? 이놈은 뭐지? 뭐 한번 들어본 게 거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키워드가 사실 초반에 너무 좋았다. 블랙컴뱃, 황인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아웃레이즈를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블랙컴뱃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 팬이라기보다는 블랙컴뱃 팬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기존 격투기 팬들하고 너무 달라요. 뭐 곰주먹 논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블랙 컴뱃 아니면 그런 그쵸 좀 이해하기 쉬운 격투기, 좀 유명한 격투기를 좀 많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격투기 뭐 10년 차 뭐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안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넷이 머리를 모으면 참 재밌는 주제 우리끼리 뽑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조회수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화를 보면 댓글에서 좋다, 했으면 좋다. 하는 주제들을 진짜 가감 없이 편하게 다 그냥 막 기재해 주세요. 그냥 뭐 격투기 선수 중에 뭐 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그냥 다 그냥 편하게 누가 싸움 길거리 실제로 더 잘해요. 학장치를 그냥 편하게 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점을 해서 제 욕해도 돼요. 좀 네. 그러니까 실제 정성욱 기자의 성격은 어떠냐 네. 뭐 이런 개판입니까? 다, 뭐. 다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김건일 기자랑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저희 그 편집자 애들이랑도 얘기하고 뭐냐면 일단 채널이 커질 때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조회수 떨어졌을 때 이게 한번 올라갈 그치. 때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게 그 한번 떨어졌을 때 얘네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떨어진 걸 다시 올리는 게 좀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계속 갔어야 돼요. 계속 자극적이고 지금 흥하는 걸로 갔어야 되는 거죠. 아니, 말씀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중에 구독자가 이제 10만, 20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너무 때 맞는 표현이에요. 저희가 5회까지 좋았잖아요. 갑자기 저희끼리 아니란 태도로 6회 기자의 출연을 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어. 스페셜이 아니었네. 이 지금 스페셜이. 잘 올라갔어. 5회까지 다 1만, 2만, 뭐 2만 3천이야. 안일해졌어요. 갑자기 스페셜 기자의 취재기 2,600을 떨어졌어요. 이때가 제가 봐서 굉장히 실수야.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혼돈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혼돈의 시대. 폭망의 시대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네. 선수나 어떤 분 한번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초반에는 키워드하고 이렇게 갖고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것도 해봤는데 약간은 또 새로운 인물들이나 초대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저는 네. 아까 여기가 또 신촌이기도 하고 야차 선수를 불러서 가장 지금 아. 이슈가 돼서 야차 선수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면 오늘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초대 손님을 이제 한 명씩 섭외해 보자. 예. 그러면- 꼭 매주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류에 맞게 뭐 신승민 선수는 냉정히 대구니까 어려운 거고 뭐 삐에로 선수나 바로 옆에. 야차 선수도 바로 여기니까 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이퍼도 오라고 하면 올 것 같긴 역시 한데. 친형이시니까 네. 부름에 잠깐 얼굴만 돌렸다 다시 한번 바이퍼니까. 뭐 아무튼 근데 바이퍼 선수는 또 아쉽게 졌으니까 뭐 또 흐름이니까 나중에 다 부르면 좋지 않나. 좋죠. 그 외적인 뭐 단체 대표님들까지 부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떤 관계자분들도 모셔서 아니 단체 대표님들도 뭐 과감하게 한번 뭐 이교덕 기자의 그 파워면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엔젤스. 바꾸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체 대표는 1화는 무조건 엔젤스로 시작할 건데 어떻습니까? 저 일단 좀 그날은 좀 쉴 예정입니다. 예, 지금 눈이 안 좋은데 일단 검정 대표는 어때요? 너무 좋죠. 1화 첫 번째 과연 대표를 그리고 네. 크립토와 이 블랙으로 하나 딱 입히면 검정 대표. 정 회장님 오실라나? 우리가 너무 정 회장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시면 저희가 넘어가면은 만나주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만나 주시겠지만 넘어갈 것까지 저희가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오, 역시 아니, 역시 TFC. 저희가 원주까지 가는데. 오, 역시 TFC. 본질 그리고 저 TFC 사실상 TFC 입장에서는 하 대표님은 안 하실 것 같고 서양상 오히려 전 대표님은 그냥 재밌게 그래 너희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나 그냥 자리만 차 이렇게 할게 이렇게 치면 오실 수 있을 것 그러면 가깝잖아요. 누구? 아니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사실. 이 사람은 진짜 깜짝 게스트로 불러올 수 있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뭐 격투계에서 됐든 뭐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됐든 다른 연예인. 갑자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깜짝은 모르겠네. 뭐 깜짝은 아니더라도 뭐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깜짝이시면 예를 들어 윤영빈 선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름 제가 한번 그건 부탁드려 볼 수 있죠. 저는 여기 소극장 저기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정재 옛날 막 이시영 매니저 이런 번호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안 되겠죠? 안 되겠다. 원래 아니 이정재 그때 인터뷰. 이정재는 연락처가 없잖아요. 연락처. 근데 솔직히 대표 라인에서는 1번이 중요하긴 할 것 같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아니 옵니다. 그거는 진짜 첫 번째 누가 선수들이야 뭐 이거는. 네. 아니 저는 무조건 검정이 맞아요. 지금 현 시류에서. 그래야
양대 세력에서 말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 정문홍 회장님을 하면은 TFC에서 분명히 왜 우리 먼저 안 불렀을까? 더 가까운 거리 할 수 있는 거고. 또 TFC 가면 정문홍 회장님이 아유 나 안 할래. 뭐 어차피 다른 데를 먼저 불러놓고는. 근데 검정을 부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새로운 또 방향성을 잡아보시죠. 친블랙 기자가 나와 계시니까 블랙컴뱃 얘기를 좀 더 보태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우 선수가 블랙컴뱃과 뭐 헤어졌느냐, 뭐 누구는 뭐 배반을 했느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질문들인데, 근데 김민우 선수가 블랙컴뱃과 경기 연장을 했고 12월 안에는 경기를 블랙컴뱃에서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김민우 선수를? 역시 어저께 밤에 역시 친블랙. 그게 아니고 친민우와 친블랙이 아니 주제가 왔어요. 주제가 왔는데 김민우 선수 한번 전화해볼까? 솔직히 안 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몇 시에 전화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받았고, 일단은 뭐 영상을 보니까 가정사 때문에 김종훈 이제 프린스 선수는 잠정 은퇴를 다시 선언을 했고 김민 선수는 그걸 좀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경기를 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용은 블랙컴뱃과 계약을 한 경기 더 연장을 했고 12월 안에 경기를 뛴다는 얘기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김민 선수한테 배반이냐 막 이렇게 표현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김민 선수는? 김민우 선수가 고맙대요. 고맙다? 그러니까 악플이든 선플이든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본인이 느끼기엔 이게 발표가 되니까 그 악플들이 다 선플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만큼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맙대요. 지금. 근데 블랙컴뱃을 떠난 거였어요?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봉합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닙니다.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는 블랙컴뱃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떠난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없다. 물론 뭐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그 매니지먼트하고 FRM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회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매니지먼트가 할 일이고 나는 국내에서 경기를 뛴다면 블랙컴뱃. 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오려고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3자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그냥 설왕설래가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오해가 쌓였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단발 개혁인데 그게 이제 뭐 DB랑 붙어서 국가대표를 했는데 그 뒤로 안 뛰니까 뭐 일반 팬들은 야 너 뭐 한 경기 뛰고 뭐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를 알면은 이게 그냥 한 경기 하고 그 다음 오퍼가 안 왔으니까 기다리는 상황일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애들이 너무 그걸 몰아가니까 자꾸 또 뜨내기 소리가 커지면서 나온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랙컴뱃을 결국엔 그러니까 좋아하는 팬들이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네 이득만 갖고 떠나? 그러니까 이건 블랙컴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찍먹이라고 합니다. 이거다. 블랙컴뱃 찍어 먹고 빠진다. 그렇죠. 먹튀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단체로 가는 거 아니면 다른 좋은 조건으로 어디 이동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했던 거지. 비판? 근데 비판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김민우 선수가 엄청 억울한 케이스였던 거죠. 인터뷰를 해주는 건 너무 고마웠던 거죠.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도망가 뭐 찍먹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참 별의별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 댓글들이 너무 많이 나간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게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쵸.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계약대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표현하는 찍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쵸. 아니 왜냐면 블랙컴뱃도 김민우 선수도 둘 다 이득을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계약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도 블랙컴뱃이 필요했고 블랙컴뱃도 김민우 선수가 필요해서 한 거지. 그걸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계약을 파기하고 가는 것도 설사 아니고. 그게 찍먹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경기만 뛰고 딴 데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욕먹을 일인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똑같은 얘기예요. 이기덕 기자님이 동종 업계로 다른 타 회사로 이직했는데 스포티비에서 내가 다 켰는데 딴 데 갔다 이렇게 되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거기 스포티비 내에서 열심히 하셔서 크고서 이동하고 스카웃이 된 거예요. 이기덕 기자를 키우는 파라리 바람입니다. 본인이 하신 거죠. 모든 건 본인이 했다. 여하튼 그렇고 오히려 저는 이 상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블랙컴뱃이 앞으로 선수를 계속 이렇게 단발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 예를 들면 김민수 선수랑 3경기 계약 아니면 멀티파이트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경기 계약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안 꺼내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제가 약간 그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프랜차이즈 선수의 필요성을 요즘에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컴뱃의 검정 대표가. 네, 검정 대표가. 그래서 그러면 프랜차이즈 스타 뭐 누구로 생각하냐 그러면 뭐 바이퍼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기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단발 경기 아니면 그리고 그 자신감이 있어요. 나가도 좋다. 근데 우리는 시작이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한 게 아니라 네.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왔을 때 우리가 키워서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우리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도 우린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탕수육을 잘하기 때문에 네. 찍고 가도 네. 계속 잘 튀어내가지고 우리는 꿔바로우다. 거의 바로 뭐, 묻혀가지고 네.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꿔바로 다시 오면 우리 탕수의 그 탕수 소스는 좋기 때문에 탕수육도 잘하시잖아요 또. 지금 덴뿌라 출신인데 이걸 이교육 기자님 옛날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건 사실 국내 모든 단체장들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잘하면은 더 높은 데를 가고 싶은 게 선수와 마음 아니에요? 아니 말 끊어서 죄송한데 TFC가 사실 그런 고민이 가장 컸었잖아요. 근데 TFC는 애초에 UFC 오퍼가 오면 이제 이렇게 뭐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른 계약 조건에 그쵸. 있었죠. 근데 다른 네.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키워놨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 죄송한데 UFC 연락이 왔는데 가고 싶습니다. 보내줘야 되냐? 아니 보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 거는 그럼 단체가 더 커지면 되죠 UFC보다. 그렇지. 자기 단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묶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 블랙 컴뱃이 있는데 지금 로드 투 UFC 못 나갔지만 또 UFC 오퍼가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장기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선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UFC와 관련된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로드 투 UFC 다시 나갈 거냐 물어봤더니 절대 로드 투 UFC는 안 나간답니다. 무조건 그 직행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없죠. 더더욱 직행 오퍼가 올 수 있는데. 그리고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게 딱 맞는 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12월 달 안에 만약에 좋은 오퍼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블랙 컴뱃과 잘 얘기를 해서 뭐 해외 진출이랑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갈 거다. 라고 상의를 잘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하튼 근데 저는 모든 선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축이 되는 선수들. 아까 말씀하신 바이퍼나 이런 그런 선수들은 장기 계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은 할 용의가 다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죠. 본인들도 일정한 실력이지 이게 엄청난 세계 탑 레벨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계속 불러주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좋죠. 서로 좋은 거예요. 그 윈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완전 탑급은 잡아두기가 서로 불편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번에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확장을 시키고 계속 이어가려면 배우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 아이언맨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겨야 되는데 매번 바뀌어.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정윤아 칼럼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다크나이트에 1편에 나왔던 그 배트맨이 좋아하던 여자가 배역이 바뀝니다. 배우가 늙고 못생긴 여자로 바뀌어요. 몰입감이 확 깨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아이언맨을 토니 스타크를 로다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어 다음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확장하려면 축이 되는 몇 명의 주인공들은 계약을 맺어야 돼. 맞아.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블랙 컴뱃이 아무리 탕수육을 잘해, 이 소스를 너무 잘 만들어 찍고 먹고 가도 돼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단편으로 계속 끝나는 거야. 유니버스를 확장하려면 주인공들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탕수육을 잘하려면은 당근이 맨날 주로 수입하는 공급원이 있어야 되듯이 이게 맨날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잘하려면은.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인 게 보세요. 저희가 군대를 예로 들읍시다. 저희 소대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좀 키워놨더니 병장이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럼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병을 또 가르쳐줘야 돼. 얼마나 힘들고 귀찮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군생활 늘릴 건지 월급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레벨은 보내주는 건 UFC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도. 네. 이게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수를 잡아두려면
챔피언스리그에 돈을 많이 주고 그 챔피언스리그를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챔피언스리그에 진짜 프로야구처럼 몇 억씩 주면서 뛸 수 있는 리그를 만들어야 그래야 이 내부 우리나라 이 격투기 시장도 커지고 네. 그 선수들을 잡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간다는데 어떻게 그 UFC만큼 채워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벨라토르나 다른 데도 많이 생기니까 PFL처럼 뭐 매번 100만 불 토너먼트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로드 FC 정문홍 회장은 그렇게라도 잡아두려고 야 남으려면 남어 대신에 우승하는 놈 1억 가져가 라고 해서 이거를 바꾼 거잖아요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블랙컴뱃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교덕 기자님이 1년 전부터 얘기하셨어요. 블랙컴뱃은 결국 이런 상황이 닥친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보세요. 암만 선수랑 잘 헤어졌고 이별을 하더라도 잡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계약 관계예요. 로드 FC에서 결국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중에 정문홍 대표랑 사이 안 좋은 뭐 사람 한둘입니까? 좋게 나갔다는 사람 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컴뱃도 이정현 정도? 이정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가오영 이정현, 라이프에도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검정 대표랑 사이가 틀어지는 블랙컴뱃 출신 파이터가 나온다. 근데 그거를 검정 대표도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틀을 저희가 검정 대표가 그 리틀 정문홍에서 넘어가려면 이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이제 기대해 보는 거죠. 저희는. 과연 이걸 어떻게 풀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김민희 선수가 블랙컴뱃 나와서 이긴 다음에 무슨 약간 블랙컴뱃 정말 너무 고맙다 하면서 예전 단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비하했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우연히 제가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봤으니까 보고 나서 제가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었어요. 김민수 선수가 로드의 챔피언이 됐을 때 페이스북에 엄청 길게 정문홍 대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표현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본 거야. 우연하게. 그러니까 막 만감이 교차.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의 자기의 그릇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하면 채워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대회사나 윗사람이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이 사람 놔주는 게 맞고 이건 저도 좀 약간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놔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놔주지 못하면 이게 그렇죠. 제가 너무 또 확장이 되는데 유니버스. 아니 이게 그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면서도 슬픈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청출어람입니다. 이게 내 제자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면 스승으로서의 최대의 업적이거든. 근데 그게 커져가지고 너무 커졌을 때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것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청출어람 스승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쉬움을 항상 대표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크게 보면 더 커진 거니까 잘 되라고 이제 발판을 삶아줬다는 거는 뭐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또 연락을 또 자주 하고 그러면 뭐 최도호도 그렇고 뭐 이창석 관장 뭐 이런 관계도 그렇고. 그건 좀 전설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있는데 맞아요. 좀 항상 끝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스승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스승의 날이지만은 이 놔줄 땐 놔줘라. 그걸 제대로 안 놔주다 보면 내가 스승이란 인정을 못 받고 살게 된다. 그 선수를 키웠지만 그렇게 될 바에는 놔줄 땐 놔줘야 그 사람이 어디 잘 나가더라도 저 초대 스승은 누굽니다를 자기를 거론할 수 있어요. 다 끝이 무너지니까 나 저 사람한테 안 배웠어 이렇게 돼버려요 선수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맞아. 그거는 그리고 뭐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거를 내가 키웠다고 뭐. 알겠습니다. 김민우 선수 의식의 흐름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여하튼 저는 블랙컴뱃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또 다른 답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들은 또 젊은 피니까. 근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랜차이즈 스타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장기 계약은 안 맺었지만 그 안에서 활동을 해주니까